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멋진 또는 유명한 그건 아니죠. 중요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의 무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자, 일본 전후 최대의 건함 프로젝트입니다. 30FFM 호위함인데요. 30FFM은 이 30, 즉 헤이세이 30년 2018년에 건조에 들어가는 멀티퍼포즈 다목적 호위함 사업이다 라고 해서 붙여진 이 프로젝트 이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일본은 이 중형 구축함을 무려 22척을 짓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22척이나 단기간에 짓게 되는 이 30FFM 어떤 군함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군력 현대화와 확장을 명시한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 2013에서 2017년 이 중기방인데, 여기에 지금 일본의 호위 함대 외에 지방 함대가 있어요. 일본은 4개의 호위 대군이 있어서 이게 이제 우리로 지금 한 개 기동전단인데, 그 기동전단 88함대라고 하죠. 8대의 군함으로 8척의 군함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기동전단, 그게 이제 호위 대군이고요. 호위대. 이 호위대 4개가 같이 섞여 있는 것이 이제 전부 다 합한 것이 호위 함대입니다. 그 외에 지방 함대가 있어요. 우리로 치면 이제 1함대, 2함대, 3함대 같은 해역 함대죠. 그 지방 함대, 이런 아부쿠마급 호위 구축함이라고 해서 좀 덩치 작고 성능도 좀 떨어지고 이제 이런 군함들이 있는데, 이걸 대체하는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해서 우리는요 군비 증강 아니문이다, 그저 노후 소형함 대체하려는 그런 계획이문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22척의 군함을 만들자 라는 사업을 중기방에서 확정을 했어요. 자, 시작은 언제나 페이크를 치죠, 일본은. 그래서 소박하게 출발해서 계획이 확정되면 또 확 느리고, 예산이 확정되면 또 확 느리는 이런 스타일로 일본은 사실은 계속 해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DEX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2014년도에 1800톤급의 군함을 만들겠다. 척당 획득비는 400억엔 이하로 할게. 그리고 제한적으로 대잠, 순찰 임무만 수행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소박하게 생긴 별 무장도 없는 이런 군함 CG를 내놨어요. 여기 보시면 뭐 그냥 함포 하나 있고, 그 위에 그 CIWS 하나 붙어 있고, 또 뒤에 CRAM 붙어 있고, 뭐 이 정도예요. 그리고는 뭐 딱히 무장도 없어요. 함대함 미사일도 없어요. 이런 거 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22척을 오케이 이렇게 승낙을 받은 겁니다. 우리 니혼지는 군비 경쟁 안 하면이다, 소박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오케이 이렇게 2014년에 된 거예요. 그랬더니 2014년에 사업이 딱 저렇게 소박하게 해서 승인되고 나니까 갑자기 2015년도에 덩치를 확 키워버려요. 이제 기준 배수량 3,000톤급, 그리고 만재 배수량은 4,000톤 초반대, 이렇게 확 키워버려요. 여기다가 그래서 통합 마스트에다가 VLS 수직 발사각까지 설치해서 함대공 미사일까지 이제 장착하겠다 이거였어요. 여기 원래 소박한 이 안에는 마스트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생겼죠. 그리고 수직 발사기 없죠. 그래서 미사일 없어요. 그런데 오케이 22척 하자 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덩치를 키우더니 통합 마스트에다가 뭐 온갖 무장 다 때려박고 이렇게 해서 함대 전투 수행 가능한 그런 군함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 원래 계획이라고는 바뀌라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항상 이렇게 계획이란 것은 바꾸어 나왔었습니다. 이즈모 항공모함도 그랬고요. 이즈모도 원래는 상륙함 만들었다가 지금 이렇게 항공모함 전용을 지금 확 하는데, 그거 상륙함 만들었을 때 그 해군하고 저희들이 이제 연구 영역하고 같이 회의를 많이 했는데, 그때 이거 1층 갑판, 이 아래층 갑판에 지금 여성자위관의 침실이 90개가 넘는다. 여기 지금 여성자위관 들어갈 때가 됐냐? 그래서 이거 앞으로 여기 캐터필터 또는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어떤 여러 가지 장치, 이런 것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여성자위관, 있지도 않은 여성자위관 방을 90개나 넘게 만들고 있는 거다. 이거 앞으로 개량할 공간이다. 곧 항공모함 될 거다. 라고 이제 해군하고 회의에서 그렇게 토론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그것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휴가, 이 카가, 이런 헬기 모함도 앞으로는 반드시 해리어를 F-35B를 탑재하는 항공모함으로 전용할 것이다. 지금 또 그렇게 가고 있죠. 일본은 원래는 작게 소박하게 했다가 딱 계획이 되고, 또 이제 계획이 승낙되고, 또 예산이 투입되고, 이럴 때마다 점점 키워요.
그리고 이제 또 실전에 배치해서 또 개량해서 또 왕창 키워버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것도 역시 그런 스타일로 갑니다. 그래서 2015년에 미쓰비시 중공업이 이렇게 확대해서 만들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만들겠다라고 예산을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의외로 괜찮았던 여론입니다. 박미성은 이참에 한번 찔러보자 라고 됐어요. 2017년도에. 왜냐? 이제 중국이 너무나 급부상하고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하고 좀 충돌할 것 같기도 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남의 구단선이다 뭐다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 중국의 영해를 말도 안 되게 선포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중국 쟤들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군력을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당시 방위상이었던 오도네라 이스노리 방위상이 아소다로 재무상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이거 실제 내각회의 때 나눴던 대화라고 합니다. 재무상 삼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차세대 호위 구축함 사업 계획안 가져왔으면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소다로가 보좌관이 미리 보내줘서 받아봤는데 이거 뭐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은 좀 많이 다르네. 원하는 초기함인데 수정하는 뭐 구축함이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방위상이 원래는 미국에서 하던 그 LCS 비슷하게 가보려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게 미국도 좀 실패각이라서 말입니다. 계획을 구축함 쪽으로 좀 틀어봤습니다. 저번에 이 수정안 총리께 슬쩍 보여드렸는데 아주 흡족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소다로가 그래? 그럼 해야지. 그래서 예산을 얼마 달라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방위상이 저희가 미쓰비시 애들이라고 얘기해 봤는데 한 척에 한 520억엔 조금 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두 척 계약할 거니까 1000억엔 정도 주시면 아리가또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케이, 내가 예산안에 그렇게 태워주지. 그래서 이제 이 방위상이 뭐 아리가또 하고는 이제 배 만들러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아까 초기함 작은 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이제 또 3,000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 때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 LCS처럼 이렇게 모듈식으로 뭔가 하려고 했는데 LCS 완전히 지금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따라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더 키웠다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원래 5,000톤 이상 하려고 했으면서 뻥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산도 받았고 하니까 이제 더 키우자 해가지고 만재 배수량을 5,500톤까지 또 키워버렸어요. 처음엔 1,800톤, 그 다음에 3,000톤, 이제는 막판에 진짜로 건조에 들어갈 때는 5,500톤짜리 군함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길이는 132m, 폭은 16m예요. 그리고 추진기관은 평소에는 디젤 엔진으로 달리다가 좀 비상시가 되면은 가스터빈 엔진을 돌려서 롤스로이스 가스터빈 엔진이에요. 그렇게 해서 힘을 더 가세해서 훨씬 이제 빠르게 가속을 하는 그런 이제 코다그 스타일의 엔진이고요. 승조원은 이렇게 덩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자동화를 많이 도입해서 100명 이하로 줄이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자, 이게 이제 방공 레이더죠. OPY-2 IM 이 레이더인데 이게 이제 일본의 아사히급 이런 데 들어가는 FCS-3라는 그 일본판 이지스 레이더였어요. 요걸 조금 이제 간략화해서 위상 배열 소자를 조금 줄여서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탐지거리가 한 200km, 동시 교전 능력은 한 10개 정도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크 41 수직 발사기 여기 들어가는데 이거 뭐 우리 한국 해군 군함에도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16개 또는 32개를 수직 발사기를 집어넣는다. 그리고는 우리 한국 해군 군함에도 있는 마크 45 함포 이제 이걸 또 달게 되는데 이 127mm 함포죠. 이 마크 45 함포에다가 앞으로 HVP탄을 집어넣겠다 개발해서 이 HVP탄은 이제 아주 형상도 훨씬 더 가날프게 만들어 가지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제 공격하고 사거리를 훨씬 길게 만든 건데 한 100km 사거리를 가진 함포가 됩니다. 우리도 빨리 그 탄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타입 17 함대함 미사일인데 이 함대함 미사일 8발을 달겠다. 이 함대함 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한 200km 넘는 지금 이제 일본이 만들고 있는 일본 국산 함대함 미사일인데 아음속이긴 하지만 아주 강력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거리도 길고 그리고 회피 기동을 해요. 회피 기동을. 그래서 회피 기동하는 함대함 미사일 달고 그리고 이제 최종 요격 체계로 CRAM 달고요. 그리고 이제 소나로 가변심도 소나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수심을 아주 수온층이 있는데 이층 저층 할 것 없이 막 그 가변심도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소나, 그리고 이제 타스 예의식 소나, 이렇게 해서 대잠 능력은 역시 일본인답게 대잠 능력에 아주 충실한 군함을 만들고, 이제 중요한 게 USB, UUV를 여기다 탑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인 수상정 그리고 무인 수중정 이런 걸 만들어서 무인 전투 체계로 수상에 있는 적들, 검문 이런 걸 하게 되고, 수중에 있는 또 여러 가지 작전을 무인으로 하는 플랫폼을 삼겠다. 그래서 이걸 22척을 짓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30FFM 사업이에요. 자, 자한방공만 원래는 한다고 했는데 맨 처음에 그래서 이제 C램만 달았죠. 그러다가 점점 커져서 이제는 마크 41 수직 발사기를 32개를 심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함대공 미사일이 뭐냐? 바로 이 03식 개조 함대 방공 미사일이에요. 이건 세계 최정상급 성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03식 지대공 미사일의 시크와 부스터를 개량한 사거리 150km급의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입니다. 마크 41 발사기와 호환되며 CEC 작전에 특화되어서 일본판 SM6라는 별명을 보유할 예정이며 2020년대 중반부터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거리는 한 150km밖에 안 되는 함대공 미사일이지만 이게 성능이 워낙 뛰어난 것을 바탕으로 했어요. 이 03식 지대공 미사일이 미국에 가서 테스트를 했는데 10발을 쐈습니다. 10발을 쐈는데 헬리콥터도 쐈고, 또 아주 빠르게 날아오는 전투기, 또 아주 빠르게 날아오는 미사일, 그리고 초저공으로 날아오는 미사일, 이렇게 다양한 경로, 다양한 방식, 다양한 속도로 날아오는 여러 가지 타겟을 10개를 각각 이렇게 다 했는데 전부 다 공격 성공해서 요격에 성공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정확한 대공 미사일입니다. 이걸 이제 여기다가 장착을 하고, 그러면서 왜 SM6의 일본판이냐라고 하는 것은, SM6는 사거리가 길지만 이거 사거리 짧아요. 그렇지만은 처음부터 아예 네트워크전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쏘는 데만 치중하고, 실제 유도하고 표적을 또 날아가다가 다시 표적을 바꾸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항공기 이런 다른 자산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자신은 일단 이 플랫폼만 쏜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네트워크전을 기반으로 한 이런 함대공 미사일을 장착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함대 방공 능력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이제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핵심이 또 이거죠. 바로 무인 정찰기,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을 운영하는데, 무인 정찰기는 바로 무인 헬기예요. 미국의 파이어 스카우트 같은 저형 무인 헬기인데, 이걸 띄워가지고 여기서 이제 쏘는 함대함 미사일 또는 함대공 미사일, 특히 이제 함대함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 수평선 너머에 있는 적을 잘 못 볼 수 있으니까 이 중간에서 수평선 너머까지 유도를 해준다든지, 마찬가지로 함대공 미사일,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함대함 미사일 날아오는 것을 또 중간에서 유도를 해서 03식 미사일이 요격을 하게 해준다든지 하는 용도로 정찰 헬기를 무인 정찰 헬기를 운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무인 수상정을 이 헬기 갑판 아래에다가 공간을 또 만들어 가지고 여기 이제 무인 수상정 그리고 무인 잠수정의 경납고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 수상정 같은 경우는 이제 적을 검문할 때 굳이 특수부대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무인정만 딱 보내가지고 여기에서 방송으로 이렇게 검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그냥 무인 전투를 벌인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고, 무인 잠수정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기뢰가 적의 부설한 기뢰가 있으면 무인 잠수정이 가서 로봇팔이 나와서 그 기뢰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만약에 적이 어뢰를 발사해서 오면 이 무인 잠수정이 스스로 가서 이제 막아내는 몸빵을 하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무인 전투 체계를 이 배는 아주 다양하게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잠 헬기로는 SH-60K, 미쯔비시에서 미국 시콜스키로부터 라이센스 생산하는 그 SH-60이죠. 그 SH-60의 J, 그 다음에 K 버전을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더 다시 개량해서 SH-60L 버전으로 다시 또 개량해서 여기다가 한 대를 얹은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말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 울산급 초계함만큼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그런 초계함 22척 하려고 이렇게 발표했다가 여론 좋으니까 다시 우리 인천함 뭐 이 정도 대구함 이 정도 되는 그런 호위함으로 덩치 키우려고 또 했다가 또 반응 좋으니까 이제는 아예 우리 충무공 이순신함 정도 되는 우리 앞으로 나오는 KDDX 정도 되는 그 정도 덩치로 다시 이제 확 키워서 지금 이렇게 미쯔비시에서 두 척을 현재 만들고 있고 두 척은 강제절단 그래서 지금 철판 지금 자르고 이제 건조에 또 들어갔어요. 그런데 너무 욕심을 많이 내다 보니까 아소다로 재무상에게 받았던 그 예산 가지고 수직 발사기 같은 VLS를 지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많은 장비를 첨부의 계획보다는 집어넣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건조하고 실전 배치하고 운용 단계에서 다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이 수직 발사기는 남겨두고 나머지만 지금 건조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 욕심을 부려서 일단 1, 4번 하면 VLS 수직 발사기는 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 영원히 빼는 것은 아니고 운용하다가 업그레이드해서 집어넣겠다. 이건데 아무튼 현재로서는 뭐 우리하고 일본은 적국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주변국은 항상 잠재적 위협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의 해군력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거 우리로서는 결코 반길 일은 아니죠. 그래서 항상 이런 거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 한국 해군의 군함 이런 거 만들 때 일단 사업은 가야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일본의 군함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몇 척이 나올 거다. 그럼 우리는 이 동해에서 앞으로 또 칠광구 또 동중국해 이 지역에서 우리의 이익을 국익을 수호하려면은 우리는 어느 정도의 해군력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명확한 국가 전략 의식을 가지고 우리 해군의 건함을 우리도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